실제로 거기서 묻고자 하는 부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 이제 집에서 2시간 정도 시간 가지고 쓰니까 우리가 학교 가서 하게 되면 시간이 진짜 쪼들리거든. 수능 다 짰어? 뭐 썼어?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을 조사해야 되겠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럼 발생하는 원인만 조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생하는 원인을 조사해야 하는데 그게 뭐라고 해야 돼? 정의? 그러니까 여기 원인을 조사하려고 하면 그러면 오제 떠내를 어떻게 잡아? 그러니까 거기서 정의하고 배경하고 반응에 대한 부분을 제목을 바꿔야지 이제. 정의가 꼭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지진의 정의를 갖다 쓸 건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거 선은 이렇게 했는데 보이더니 왜 어떻게? 그러니까 잡아보라고. 나도 물어보지 말고. 15분 동안 잡아보라고. 그게 4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 아니? 그치. 거기서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이 안 들어가면 그 개요소는 탈락이야. 저 개요소가 어디서 하는 스타일이냐면 인천예술영재학교에서 재작년에 나왔던 스타일의 개요소야. 원래 그 내용이 따로 있는데 그 내용을 안 보여줬어. 선생님이 거기다 그냥 내용을 갖다 지금 선생님이 개요소 구성하는데 썼던 자료를 그대로 넣어줬어. 뼈대 다 맞는 사람. 뼈대. 눈은 그 팀인데 왜 눈이 안 해? 눈이 현실했대. 거기 시영이 이런 예진이 둘도 논의하면서 상관없어. 여기 지우하고 마찬가지. 아니, 둘 다. 논제 선택 없습니다. 모근중학교 거 1, 2는 모두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서론으로 결론으로 연결시켜야 돼. 그게 핵심이야. 그래서 이거 2개는 하나로 하는 거야? 아니면 하나하나씩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많이 썼는데 죽었네. 이해가 안 돼. 기다려. 다리가 아파서 안 움직이려고 했는데. 자, 너 큐브를 갖다 보잖아. 큐브, 나중에 여기 하나 묻혀져 있지. 이게 돌리잖아. 결국은 나중에 하나가 되지. 큐브 하나. 큐브 하나. 아니, 각각 서로 보는 결론이 아니고 이걸 한 대 합쳐서 서로 보는 거야. 짜야 돼. 경상도. 호남지가 하면 장난. 자료에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는 너무 느려서 많이 하고 있어서 남지원인데 이거.
반대로 어때? 전력 공급이 안 돼서 일단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불나겠지? 하지. 이거나 잘 찍어내는 거 보자. 자, 3분 남았어.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다 넣는 거야.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에다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다가 화력 발전소를 놓으면 얼굴 새카매져. 공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물어보는 질문이 뚜렷하지 않아요. 경계, 아까 본 것은 경계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지질 구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지. 홍동이 다 정했어? 다 정했어? 정했어? 자, 앞으로 1분 남았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자, 그만. 다 잡은 사람. 어떻게 잡았어? 왜? 아니야, 해봐. 어떻게 잡았어? 야, 발표 때도 그렇게 할래? 발표 때가 그렇게 하면 감점이야. 어떻게 잡았어? 뼈대, 뼈대. 멍
가지고 있으면 감점 5점. 이거는 실제 상황이다. 그래서 나중에 할 때 발표를 갖다가 서로 미루다가 뒤에 팀한테 시간이 딜레이가 되면 감점 최고 20점까지 돼. 1분당 마이너스 1점씩이야. 그래서 할 때 거기 있는 부분에서 만약에 시간 딜레이 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 전에 주어진 시간 1시간 반이면 1시간 반, 2시간 2시간 내에 팀원끼리 발표문까지 다 작성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알겠니? 자, 일단은 거기는 지금 부분에서 뼈대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뼈대 아까 잡고도 있는 상황에서 뼈대에 대한 부분들이 뭔지를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 서론본론 결론에 대한 이 부분은 명확하게 그거는 똑같아. 자, 근데 여기서 그 부분에서 서론부터에서 이 내용의 논제를 갖다가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잡아야 되니까 일단 서론의 뼈대부터 만들어보면,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정의했었잖아, 정의. 자, 근데 왜 선생님이 이 부분에서 소제목을 갖다 바꿔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이 정의 부분이 너희들이 이제 힘들어해. 근데 지금 우리가 거기 모근중학교에 나온 주제 중에 지진이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 있어? 다 알잖아. 근데 1학년 때 우리가 뭘 배우냐면 1학년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구조론을 갖다 배워. 그러면 이 판구조론은 정의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지만 이 부분의 개요서에서 우리가 작성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개요서에 필요한 학설 하나를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잡을 수 있지. 학설은 뭐가 되냐면 곧 근거가 된다. 근거. 그래서 정의 대신에 이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우리가 학설을 요약 정리하듯이 우리가 해나가는 것도 좋아. 아까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 있는 그 부분에서 그림을 갖다가 넣은 거야. 근데 그 그림을 갖다 다 옮겨도 되지만 그 판구조론이 나오면 뭐가 좋으냐면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실제 우리가 단층배를 설명하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단층배를 갖다가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야, 포석.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우리 나에 자, 뭐가 들어갔어? 배경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지금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실제. 우리나라 지진이 연평균 지금 우리 얼마 정도 되냐면 한 250회 정도 된다고 해. 근데 그 지진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경이 적을 때 나타난 배경, 발달된 배경, 문제가 된 배경 이렇게 우리가 적지만 실제적으로 여기다 놓으면 그 준 자료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역사적 배경이 들어가. 역사적 배경도 조금 힘들면 역사적인 문헌의 배경이 또 들어가니까 그 자료를 갖다가 여기다 넣어서 해도 되고, 두 번째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논제 1번에 왜 영남지방이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그 영남지방이 문제가 되어진 영남지방의 지진이 집중되어진 이 배경 이런 것들을 노려서 집중된 원인을 이 배경에다 같이 넣어도 돼. 자, 그러면 거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다 넣을 때 다에 뭐가 들어가야 돼? 반응이 들어가야 되지? 그럼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영남지방에 집중되어진 원인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반응을 해서 집어넣을 때는 이 논제의 첫 번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는 게 아니고 여기 논제 아까 이야기했던 두 번째의 우리가 조건을 여기다가 이용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전라도 어디지? 거기가 영광도니까? 네. 영광, 그 다음에 안도, 그 다음에 옹진, 이 세 곳에 우리가 거기서 살고 있는 거주민들의 반응을 갖다가 우리가 보거나 아니면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거주민이 아닌 그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자치 단체들 있지? 또는 자치단체장 그리고 우리가 반응을 갖다가 보는 것도 하나 괜찮아.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반응까지 하게 되면 이 내용의 서론은 다 끝나,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적어야 되냐면 두 번째 본론이 들어가는데 본론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 여기 이 모근중학교의 논제는 사실 첫인상이 굉장히 강해야 되는 서론 같은 것도 잘 적어야 되지만 본론에서 거기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걸 명확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본론의 내용은 문제 2에서 우리가 분석을 근거로 해서
주어진 분석 4가지, 조건 4가지, 그 4가지를 분석을 해서 여기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부가 가능한 지역인가 이거를 갖다가 여기서 선정해야 돼. 자, 근데 여기서 이것만 선정하고 나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게? 그 나머지 지역을 갖다가 우리 해야 되니까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한 건 이거를 갖다가 우리 가로두면 나는 우리가 여기서 선정된 지역에 기부금 활용 방안을 갖다 넣거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선정된 지역 외에 우리가 여기서 기부금 확보 방안 또는 이거 안 쓸 거면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 지역들의 제한점이 들어가게 되면 결론도 내용이 다 우리 잡힐 수 있어. 결론은 똑같아. 이 내용들에 대한 부분의 근거를 통해서 내가 여기서 기부금 가능한 지역을 확정했다라고 하는 거의 주장과 반드시 거기서 우리가 선정되지 않은 지역은 어떻게 기부금에 대한 부분을 갖다 준비를 갖다 할 건지 그거에 대한 주장이 들어가고 나서 마지막에 기대효과가 들어가야 돼. 결론 부분은 내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크게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 예. 자, 근데 너희들이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 튀르키예 지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우리가 단층대가 있었고, 그치? 그 단층대가 워낙 컸었지? 근데 우리나라 단층대는 어디에 있지? 너희들 사회 시간에 배우잖아. 지리 시간에. 단층대. 우리나라 단층. 어디? 우리가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여기. 여기 뭐가 많이 있지? 여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무슨 산맥이야? 태백산맥인데 거기에 차량이나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우리가 영남지방에 뭐가 있냐면 단층 갈라진 틈이 있어. 너네 이런 얘기하면 조금 잔인할 수 있지만 살 갈라졌는데 벌리면 어떻게 되지? 아프지?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분 벌어지면 어떻게 되지? 아프지? 아프면 결국은 누가 피해를 입어? 우리야. 근데 얘네들은 단층이 지금 이게 뭐냐면 찢어지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보냐면 얘네는 이거를 우리가 살아있다. 그래서 활성단층이라고 우리가 표현해. 자, 그리고 이쪽에 누가 있어? 일본. 그 일본 앞쪽에 우리가 판의 경계가 있지? 이쪽으로 가고 있는 누구? 유라시아판.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고 있는 누구? 태평양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 삼각형 모양의 이 올라오고 있는 누구? 필리핀판. 얘네들의 바로 앞쪽에 있는 게 누구냐면 일본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의 경계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야 되나?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이거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얘가 너네들이 이걸 안 배우는데 난 이걸 우리나라에서 왜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이게 바로 탈루 단층대야. 몽골부터 이어져서 우리나라 제주도 밑에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단층대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 단층대의 틈과 틈 사이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진의 피해가 적은 이유 중에 하나이지. 왜냐면 이쪽에 양쪽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 여기서 선생님 팔이 이렇게 있으면 양쪽에 이렇게 힘을 가하잖아. 그럼 양쪽에 힘을 가하고 있으면 얘는 사실 모양의 변화가 있어, 없어? 이거 없어. 근데 나중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돼.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충북 괴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어. 2.7인가. 충북 괴산이 어디냐면 얘들아 여기야, 여기. 여기. 근데 여기 지진이 일어난 근거가 없어. 왜? 단층도 없어. 그리고
이 지진이 일어났던 지역과 너무 멀어. 지진이 거의 처음 일어난다시피 한 지역이야. 근데 이 지역 왜 지진이 일어났을까? 바로 이것 때문에 응력 때문에 응력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생기냐면 이 타르간층대가 여기 밀려가지고 계속 이쪽으로 힘을 주고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부분에 유라시아판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태평양판이 또 이쪽에서 미니까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겠지. 이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 응력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용하는 힘은 횡압력이죠. 횡압력. 그 횡압력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작용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이렇게 힘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여기 하면서 이렇게 끊어지면서 어떻게 됐어? 지금 진동이 일어났잖아. 그 진동으로 일어나서 여기서 지진이 일어난 거야. 그럼 우리나라 지진의 발생 원인은 순수하게 우리나라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 없어? 없어. 다 외국에서 우리가 있는 그 조건 때문에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아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타르간층대하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의 경계하고 이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는 사실적으로는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안전지대라고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갖다가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나라 자체가 우리나라 진짜 선조들이 대단한데 여기는 지금 선생님 동그라미 그린 이 하나가 뭐냐면 거대한 바위야. 거대한 바위. 무슨 바위? 화강암 바위. 그래서 이 거대한 하나의 화강암 바위에다가 나라를 갖다 만든 케이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이 바위가 깨져서 일어나는 경우 빼놓고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 근데 화강암 지역에서 우리가 화강암 지대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떠한 장점이 있지? 화산지대잖아. 화산지대는 우리가 어떤 장점이 있어? 땅이 원래는 우리가 화산지대 자체 내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광물들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석류나 우리가 원하는 그런 다양한 지하자원들이 많이 있게끔 분포가 되는 지역이야. 근데 화강암지대 바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널려있는 이 주변에 자원들이 자체가 발견이 안 돼. 왜? 바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위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지금 파고 들어가면서 여기 선생님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자 여기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자원들이 엄청 발견되고 있지. 특히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우리 대한민국 반도에 여기 평양 같은 경우는 평양 밑에 뭐가 있냐면 얘들아 석유 원유 층이 있어. 층. 우리나라가 석유 산유국가가 아닌 거지. 북한은 석유 산유국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퍼올리지 못해. 기술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서해안 쪽에서 지금 중국이 원유를 갖다 퍼올리고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가 계속 말을 못하고 있지. 지금 우리나라 방송도 못하고 있지.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지금 우리가 그 센카쿠 열도라고 해서 우리가 이 일본과 중국과 그다음에 필리핀, 그 우리나라까지 해서 4개국이 전쟁을 벌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 지역. 우리나라 이어도 바로 아래쪽이야. 거기 있는 이 부분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칠광국라는 석유 원유층이 있어. 사우디아라비아의 2배. 그러니까 양적인 부분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지. 자, 그리고 이쪽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30년 동안 써도 될 만큼의 양이 있다라고 해. 이 자체가 다 거대한 거야. 하나의 자원국. 여기는 뭐가 있어? 리튬 만드는 우리가 여기서 배터리 만드는 휘돌유들이 여기서 만들어지니까. 자, 근데 이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여기 아까 영광군이면 여기야. 여기.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 안동이면 여기야. 그 다음에 옹진군이면 어디냐면 여기 인천 쪽이잖아. 그치? 자, 그럼 너희들 여기 지금 딱 지역으로 볼 때, 자, 우리가 만약에 지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하면 1번, 2번, 3번 어느 지역이 여기서 제일 위험하다? 여기는 화력이고, 여기는 원자력이고, 여기는 수력이야. 너희들 뽑을 때는 제일 위험한 게 뭐야? 왜? 땅이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무너져가지고 지진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가 여기서 우리가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뭐가 불어와? 편서풍. 편서풍이면 이게 다 어떻게 돼?
자,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짚고 가자. 와, 이런 피해를 입으니까 기부를 당연히 여기다 해야 되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큰 자산가라도 삼성이라도 이 넓은 지역을 갖다가 다 먹여 살릴 수 있어? 못 살려. 그럼 선택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는 일이야? 개인 자산가가 해야 되는 일이야? 아니면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야? 그렇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원자력 발전소는 절대 개인 자산가가 건들 수가 없는 규모야. 왜? 그거를 철거하는 데만 해도 얼마 600억이 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리 기부를 갖다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원자력 발전소는 여기는 너희들이 헷갈리게끔 하는 하나의 그냥 이 소스 조건이야, 조건. 이거 절대 건들지 마. 아니 나중에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가 건들고 싶다면 원자력 발전소는 이 부분의 편서풍이라고 하는 거의 과학적 원리를 갖다가 이용해서 퍼질 수 있는 것이 여기 영남지방,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지방, 나아가서는 이쪽에 있는 이 부분에 러시아나 저쪽 캐나다까지 다 우리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 조속한 처리를 국가에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있어. 근데 거기 선생님이 자료를 갖다가 내가 조사를 몇 번 하다 보니 뭐가 있었냐면 영광군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즉 한빛발전소는 한 번 가동을 하다가 멈췄었더라고. 근데 왜 그랬냐면 거기 안에 구멍이 있어, 구멍. 이게 우리가 공극이라고 하는데 공극은 비어있는 틈을 갖다 이야기하거든. 선생님이 책상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여기 책상이 이렇게 모아져 있으면 올라가는 게 쉽잖아. 근데 벌려져 있으면 나는 올라갔을 때 어떻게 돼? 불안불안하지? 근데 원자력 발전소 시멘트 콘크리트 이게 왁구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벌려져 있다고 이렇게 벌려져 있다고. 근데 그 깊이가 얼마나 되냐면 1m 50 정도가 되어지는 큰 구멍들이야. 그러면 거기 있는 부분에서 이 방사능 누출이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지. 그래서 가동을 한 번 멈췄었는데 최근에 다시 그걸 돌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언젠가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얘는 시설 보강이 굉장히 빨리 필요하지. 그 시설 보강 측면에서 기부를 해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역시나 마찬가지. 아까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버리고 다시 새로 지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아까 선생님이 내가 그 원자력 발전소를 철거하는데 얼마가 든다 했어? 600억. 자산가가 600억을 갖다가 여기서 기부해서 우리가 하게 되면 기부 금액의 15%를 세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부해야 되는 금액은 약 800억이야. 그럼 아무리 돈이 많아도 800억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 시설, 그것도 항아리 하나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자산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국가적 항아리지. 요거니까. 이거 6개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에 철거를 갖다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거 자체를 갖다가 내가 수선하듯이 하려고 한다면 안 돼. 그거는 초딩의 논리야. 초딩의 논리. 자, 근데 여기에는 이 부분에 강화도 옹진군에 있는 이 화력발전소는 하나가 특징이 있어. 얘들 아까 그 부분에서 너네가 지역적인 걸 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옹진군에 있는 영흥도야. 영흥도. 도는 뭐지? 섬이야, 섬. 그럼 여기 있는 이 도시 지역과는 어때? 떨어져 있지? 그럼 떨어져 있으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나중에 도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적은 편이야. 그런데 그 영흥에 있는 화력발전소를 갖다가 점검해보면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을 때 얘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즉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는 6.3이나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그런 피해를 갖다가 시설적으로 입은 적이 없는 곳이야. 그럼 이곳에, 이렇게 안전한 곳에 우리가 여기서 기부를 갖다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럼 딱 하나 남네? 어디야? 여기 수력. 근데 나는 이거를 조사하면서 새로운 걸 알게 됐어. 새로운 거 공부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얘들아, 댐 있지? 눈에 댐이 다 우리가 콘크리트 시멘트를 만드는 줄 알고 있잖아. 아니야? 뭘로 만들어? 돌? 아니더라고. 나무. 뭐야? 나무 심어서 이거. 나무야. 너 친구지? 야, 나무를 무슨 비번이야 우리가. 야, 나무로 댐을 어떻게 만들어? 왜냐면 이서영아. 왜냐면 댐이 있잖아. 물량이 얼마냐면 이게 그냥 단순한 몇 킬로그램이 아니고 몇
그 나무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걸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 어떻게 해? 나무 부러지고 나서 나무 썩으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물 먹는 거야.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거를? 결국은 시멘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선생님이 알면 이거 조사하면서 뭘 알게 되냐면 우리나라 댐의 70%가 사력댐이 들어가. 사력댐. 콘크리트 댐이 아니고 사력댐. 이게 뭔지 알아? 댐이 이렇게 있으면 댐을 갖다 이렇게 우리 해면 이 댐이 전체가 콘크리트가 아니고 이 안에 여기를 모래로 채워놓는 거야. 모래하고 자갈로 채워놓은 댐이야. 우리나라 댐이. 그러면 이 힘을 제대로 받겠어 안 받겠어? 이거 껍데기만 있는 거니까. 여기서 물이 밀어버리면 이거 댐 어떻게 돼? 무너져. 안동에 있는 두 개의 댐 모두 다 이 사력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는 이 댐의 이 아래쪽에 뭐가 지나가면 여기 지나가. 단층이. 너네 여기서 이 원전도 밑에 이게 지나가.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부분에 경주에 있는 그 바로 위에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도 이게 지나가. 우리나라는 참 어쩌면 그렇게 이게 단층이 위에다가 이렇게 발전소들을 지었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그걸 다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여기 이 수력댐은 우리가 여기 안동에서 우리가 여기서 물이 퍼졌을 때 여기는 이 지역의 35km를 약 5m 정도 잠기게끔 한다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그 5m 정도 잠기게끔 하니까 어떻게 돼? 어떻게 되겠어? 다 홍수가 나는 거지? 여기. 그래서 홍수가 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재민이 살고 있는 인구수는 25만 명인데 약 한 12만 명이 물속에 잠기는 꼴이 돼버리는 거야. 물론 죽는 인명피해는 5m 정도가 되니까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겠지만 근데 5m라고 하니까 잘 감이 안 오지? 5m면 아파트 2층에서 3층 높이야.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 되게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아까 기부를 갖다가 해서 그 기부한 사람이 그 댐에 대한 보강이나 아니면 거기 있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예비댐들을 갖다가 다시 보완적으로 해놓으면 여기서 댐이 무너져가지고 홍수가 났을 때 그 물들을 다시 배분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기부를 갖다 해서 새로운 건축물을 갖다 만든다고 가정하면 여기는 안동시에 투자하는 게 제일 많아. 그리고 아까 거기 인구 조건이 있었는데 인구수도 여기는 이 세 곳 중에 안동시가 가장 제일 많아. 그럼 인구수가 많으면 너네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똑같은 피해를 입어도 인구수가 많으면 피해액이 그만큼 어떻게 돼? 커져.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걸.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서 2만 명, 4만 명, 25만 명인데 여기서 우리가 무너져서 선생님 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의 피해가 가장 크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지역 단위 피해를 보면 바로 여기는 이 사람 인구가 제일 많은 여기 안동시의 피해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안동시에는 댐이 몇 개가 있냐면 2개가 있어야 되더라. 그 댐에서 물을 갖다가 여기서 방류를 하면 어떻게 한 곳에서 모아져.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일이 안동시에서 한쪽에선 방류하고 한쪽에선 방류를 안 했네. 그러니까 한쪽엔 물이 있고 한쪽엔 물이 없잖아. 그래서 물이 양쪽에 다 말라버리는 일이 최근에 벌어졌어. 그러면 그 부분에서 그걸 왜 이 한쪽은 열고 한쪽은 안 열었냐면 서로 간에 신호체계가 안 잡혀서 그래.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너네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전라도 같은 경우는 물이 공급이 안 되더라. 최근에 물이 없어. 물을 땅속에서 못 퍼올린다고. 그래서 지금 단수되어지는 상태야. 그러니까 너네들 지금 여기서 페트병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수를 먹잖아. 생수 사 먹는 거 외에는 물 공급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근데 전라도가 우리가 뭐가 있지? 소.
물론 소 있지. 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논하고 밭이 있잖아. 농사를 지으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농지를 가지고 있잖아. 그 공급되어져야 되는 물의 양이 어떻게 돼야 돼? 많아야 되잖아. 근데 그럼 뭐 벼농사 지을 수 있어 없어? 망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식량의 공급 대란이 생기는 거야. 근데 여기서 선생님 지진하고 갑자기 식량하고 무슨 얘기길래 연관시키세요 하는데 지진이 땅을 벌리면 그 안에 있던 지하수가 어떻게 돼? 밑으로 더 내려가지? 그럼 우리 물 공급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또 하나 지진이 발생이 되어지면 여기 전라도도 시잖아 시. 그렇기 때문에 그 시에 설립되어져 있는 그 밑에 배수구들 있지. 배수관들. 그것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 갈라지고 이게 부서지면 물 전체 공급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 그럼 국가적인 대란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이 피해 조건에서 꼭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그 부분에서 아까 여기 대합점을 갖다가 잡으려고 이 영남지방이 이렇게 집중되는 원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선시대부터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우리가 역사가 얼마 길지는 않잖아. 근데 이 활성단층은 우리가 하게 되면 보통 한 1만 년에서 2만 년 정도가 계속 움직여.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 활성단층이라는 이 자체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여기서 그냥 지진이 일어나니까 역사적으로 많이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여기 우리가 안동이야 이렇게 설명을 갖다 해버릴 수밖에 없다고. 자,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옆에 있는 일본이 좀 늦기는 하지만 일본 침몰이라는 말을 갖다 많이 듣지. 그지? 일본 침몰이라고 하는 뜻 혹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일본 침몰. 해봐. 손 든 거지 이렇게? 아니요. 아니야? 일본 침몰. 일본이 물에 잠겼다. 일본이 물에 잠긴 거. 일본 사람들은 항상 그 걱정을 하고 있어.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 교육을 계속 받고 있고. 근데 일본 왜 잠긴다라고 하는 거야? 혹시 누구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지진. 치지. 때리지 마. 뇌세포 5천 개씩 죽는단 말이야. 때리지 마. 잡아. 아니 때리지 말라고. 됐어? 네. 됐지? 때리지 마 머리. 자, 혹시 일본 왜 저기 뭐지 가라앉는다고 얘기하는 사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어? 얘기할 수 없어? 쓰나. 해수면이 높아지는. 해수면이 높아지는. 해수면이 높아져서? 근데 학교에서 교육 안 받나 이거? 야, 2학년들 혹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어? 없어? 지구가 배운 지 좀 오래돼서나? 쓰나미 때문에. 쓰나미가 한꺼번에 쓰나미 때문에? 야, 쓰나미가 그 넘치면 우리나라까지 오잖아. 우리나라는 못 받은 나라가 일본이 가려주기 때문에 쓰나미가 안 오는 거야. 맞아요. 쓰나미가 일본이 없을 때 상황에서 우리나라 연 몇 회를 갖다 맞이할 수 있냐면 일본이 없으면 연 100회 정도의 쓰나미를 우리나라가 받게 돼. 일본은 이런 거에서는 우리나라한테는 천연의 아주 중요한 방파제야. 일본 애들은 들으면 화나겠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야. 자, 여기서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해줄 테니까 이제 여기서 봐봐. 실제로 우리나라 그 판은 무슨 판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수렴형 경계라는 게 눈에 배워. 우리는 그 판 구조론에서 수렴형 경계 중에서도 무슨 경계냐면 섭입형 경계야.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섭입형 경계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 근데 잘못 알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있고 일본이 여기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본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이 끝자락에 가장자리에. 그럼 우리나라 어디 있냐고? 우리나라 여기.
그 대신 여기 우리나라가 있는 이 부분의 판은 무슨 판이냐면 대륙판이야.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대륙판. 왜 대륙판이 중요하냐면 대륙판은 화, 강, 암 질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래서 밀도가 얼마나 2.7g 세제곱센티미터. 이거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우리가 얘는 이제 유라시아판이긴 하지만 이쪽에 있는 얘는 우리가 태평양판이야. 근데 이 태평양판은 우리가 여기서 그 암석이 현무암질이야. 근데 현무암보다 밀도가 더 높아. 얼마? 3.0g per 세제곱센티미터.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얘가 무거우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태평양판이 대륙판을 파고 들어가. 그럼 우리나라는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어떻게 돼? 말려서 이렇게 들어가. 이게 서귀편 경계야. 근데 왜 일본이 침몰한다고 얘기 나오냐면 여기 이 부분에 뭐가 있어? 백두산과 똑같이 해저화산이 되는 근간들이 있지. 자, 백두산도 3번 터진다고 하잖아. 자, 터뜨려볼까? 한 번 터지고, 2번 터지고, 3번 터지면 어떻게 된다? 잘라. 옆으로 잘라져. 그래서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쪽에 향하고 있는 이 호지산 있지? 호지산 쪽이 더 높아지고 일본은 가라앉아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일본에 우리가 침몰이라고 하는 영화나 일본 침몰에 관계되어진 애니메이션을 보면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이 쪽이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꼭 나와.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얘가 이렇게 기울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이 해양판 얘를 어떻게 하겠어? 받쳐줄 거 아니야. 받쳐준 상태에서 일단 가라앉았다 나중에 어떻게 돼? 다시 밀고 올라오겠지? 근데 밀고 올라오면 어쨌든 태평양판 위로 우리나라가 올라가는 거잖아. 자, 먼 미래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이쪽에 있는 서해안은 어떻게 되나? 점점 지대가 해수면이 낮아지겠지? 물 없어져. 여기가 뭐가 돼? 육지. 그래서 나중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 그 육지가 되어지면 중국과 한판 떠야 되는 입장이야. 왜냐면 저기 있는 나라 땅 자체가 어려운 거였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여기 그 물이 차기 직전까지는 우리나라로부터 호주까지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였다고 해. 바다가 아니라. 왜냐면 호주에서 고조선의 흔적이 발견이 됐는데 그때는 배라고 하는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 고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호주까지 갈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갖다가 돌려봤을 때 이 도구밖에 없어. 1200년 전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있는 그 부분에서 이 태국무늬가 호주의 그 사원에서 발견된 이유는 전혀 없거든. 근데 그게 발견된 이유는 실제 그 부분에서 배가 아닌 걸어서 육로를 통해서 호주까지 간 역사가 있기 때문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제 다시 그 육지화되어지게 되면 우리 먼 미래는 땅이 훨씬 넓어질 수 있겠지. 자, 근데 이 지진을 갖다가 우리가 막을 때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지진을 갖다 막는 방법은 지진 자체가 이게 진동이잖아. 그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진동에는 뭐야? 진동에는 파동으로. 자, 너네들이 과학을 갖다 배우면 써먹어야지. 이 진동하고 진동을 갖다가 여기서 이용해서 우리가 없애는 방법 무슨 간섭? 그렇지. 상쇄간섭. 자, 상쇄간섭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하려면 우리가 실제 땅에다가 우리가 뭐를 해야 돼? 건물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 자, 너는 왜 우리가 땅속에다가 지하층을 만드는지 궁금하잖아. 자, 여기 보면 지하를 안 만들고 그냥 이렇게 딱 지으면 이 건물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 무너져. 그래서 지하를 갖다 만들어서 지하에 깊이 박아놓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걸 만들 때 건물을 갖다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집어넣어. 거대한 용수철. 나 선생님 몸뚱아리만 해. 두께가. 오. 진짜 굵어. 근데 그 용수철을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심어넣어.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견디고 있지. 근데 여기만 집어넣지 않지. 여기도 집어넣어. 그 대신 이 위로 갈수록 이 용수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원리는 용수철 개수는 훨씬 뭐하다? 많아진다. 진동을 갖다 견뎌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건물이 못 견디고 부러져요, 얘들아.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어디지? 롯데타워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개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63빌딩 있잖아. 63빌딩은 바람이 불면 초속 30m에서 건물이 15cm가 벌어져. 쉽게 말하면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지금 해놓은 이유가 버티기 위해서잖아. 근데 바람이 불면 건물이 이렇게 된다고. 정말 휘어. 휘어. 너네가 이걸 잘 못 느끼겠거든. 엄마랑 아빠한테 꼭 밥을 먹으러 여기를 한번 가보자고 얘기를 해줘. 좀 비싸긴 해도 가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 국세청 건물. 여기 33층에 신라호텔에서 운영하는 그 식당이 있어. 근데 여기 이 국세청 건물은 어떻게 생겼냐면 아마 한번 본 적 있을 거다. 이거야. 안에 다 비어있어. 바람 불면 여기 화장실 가야 되는데 내 몸이 이렇게 돼. 하다가 몸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흔들려서. 진동 때문에. 확실히 흔들려. 근데 이 건물은 그 종로의 바람골이 많은 지역에서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시 미적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지만 바람에 견디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그래서 여기 위에 텔기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바람이 불면 이 건물이 여기서 이렇게 흔들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예전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지진에 대한 연구를 갖다 할 때는 건물 밑에다가 뭐를 했냐면 이렇게 쇠봉을 갖다 달아놨어. 근데 이 쇠봉을 달아놓은 건물은 아직까지도 전혀 이상 없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 정지관성 때문에 건물이 이렇게 넘어질 것 같지만 안 넘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게 흔들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건축물이 유지를 갖다 시켜주는 기능이 있어. 여기 대치동 같은 경우에도 그 대치동에서 우리가 용수철이 이제 많이 있는 건물들이 있잖아. 근데 타워 팰리스 같은 경우가 거기가 지금 올라가게 되었으면 이 용수철 들어가는 게 여기 밑에는 한 10개가 들어갔으면 위에는 한 몇백 개가 들어가. 이 용수철 집어넣는 거 이거 우리가 무슨 구조라고 하지? 지진에서? 면진. 그럼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지진에 대한 대비를 갖다 할 때 면진이 있고 재진이 있고 뭐가 있어? 내진이 있어. 자,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구분을 갖다 해야 되겠네. 그래야 설명을 갖다 할 수가 있지. 면진은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용수를 갖다 집어넣는 거야. 스프레이. 재진은 너네 일본에 가면 이런 거 본 적 있지? Y자. 이 Y자가 재진이야. 건물을 갖다가 오래된 건물, 지어진 건물들을 잡아주는 거야. 잡아주는 거.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건물이 80%야. 그 건물들 다 어떻게 돼? 그럼 무너뜨려야 되나? 아니, 유지를 해줘야 되잖아. 그럼 우리나라에 적합한 건 면진이야, 재진이야? 재진이야, 재진. 일본도 오래된 집들이 있잖아. 그래서 오래된 집들이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Y자 형태의 클립을 갖다가 다 박아 놓았어. 그게 재진이야. 그 내진은 뭘까? 내진은 그냥 건축물 자체에 우리가 지진을 견디는 힘이야. 콘크리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짓는 건물들은 면진에다가 내진을 같이 복합적으로 섞은 건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짓는 건물들은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걸 견디도록 돼 있어. 이거 만약에
허용이 안 되면 건물이 지금은 인간을 받을 수가 없어서 건물을 올릴 수가 없다. 대치동에 지금 새로 학원가를 그 건물들 많이 올리고 있잖아. 그 건물들 중에 이 면진하고 내진이 반드시 적용되어진 건물이 꼭 있어.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반드시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올림피아드 이 지나 나가서 이 골목길로 가면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집들 있지? 그 집들에는 면진이 못 들어가. 왜? 아까 선생님 몸뚱아리만한 이 스프링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그 스프링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래서 거기에는 뭐만 들어간다? 내진만 들어간다. 내진.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지진을 막는 대안점 상세 간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지진에서 제일 많이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야. 아까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지진이 이렇게 왔을 때 그 지진에 대한 파동을 갖다가 상쇄시켜야 되잖아. 자,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진동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하나를 넣어줘야 되는데,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가 뭘 넣냐면 텅스텐. 텅스텐이 우리가 원소기호 W잖아. 근데 이 텅스텐 같은 경우에는 진동의 흔들림에 대한 부분의 회복 탄력성, 즉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진동으로부터 또 진동을 갖다 발생시켜.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진동과 주파수가 맞았을 때 이게 어떻게 돼? 서로 없어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지진에 대한 이 부분이 상쇄가 돼서 건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게끔 돼. 그래서 실제로 면진과 재진과 내진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봉을 갖다가 박아 넣어서 지진을 상쇄시키는 구조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뭘로 놓고 보냐면, 우리가 지구상에서 지진이 전달이 안 되는 암용대가 있잖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인공적인 암용대라고 표현을 갖다 하는 거야. 인공적인 암용대. 그래서 인공적인 암용대를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내면 여기서 건물들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도시가 유지가 되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이건 지진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게끔 돼. 요거를. 그래서 여기서 이 경계에 대한 부분의 판에다가 그럼 만약에 좀 우리가 이제 무식한 방법이지만 나중에 일본이 지진이 발생을 할 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런 텅스텐과 같은 것들을 박아서 지진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나 없나? 얘는 없어 얘들아. 왜 그러냐면 지진의 발생 근간이 있지만 이 일본이 여기서 우리가 침몰되는 거는 지진 때문에 우리가 2차적으로 발생한 화산 폭발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서 지진에 대한 것만 가지고 일본을 보호할 수가 없다. 만약에 혹시나 일본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조건이 나오면 일본은 화산 폭발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이 유라시아판의 가장자리 끝자락이 어떻게 된다? 커팅. 그래서 우리는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 시간적인 부분에서 일본이라는 국가 자체에 대한 부분에 국민들을 만약에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주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어. 이거. 그럼 나중에 이 이주시켜야 되는 방법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되냐면 이 사람들이 제일 가까운 나라가 어디야? 우리나라잖아. 그럼 우리나라를 건너면 무슨 문제가 생겨? 이 사람들은 난민이야. 우리나라를 건너오면 살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문화적인 충돌이 생겨. 그럼 어떻게 된다? 결국 집단적인 이기주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국가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 거기에 대해서 더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다 갖춰야 된다라고 우리는 대안점을 갖다 넣어줘야 되는 거야. 생각이 그냥 잘라지는 거에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잘라지고 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살았을 때 여기를 건너오면 건너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까지가 생각이 돼야 된다고. 이해됐어? 자, 조금만 쉬었다 하자. 먼저. 일본에서 미국 땅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일본은 미국에서 지금은 6인데 경제 대국으로 할 때 미국 다음으로 이 경제가 컸던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돈이 넘쳐나. 돈이 넘쳐나면 뭐 할 수밖에 없니? 땅 살 수밖에 없거든. 미국 땅 안 해도 돼. 호주의 80%가 일본 땅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냐면 임대료 받고 있어. 임대료 국가에서. 이번에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 환율 올라가가지고 되게 문제됐었잖아.
근데 일본은 돈을 100엔에서 안 올렸지. 그 이유가 뭐냐면 국가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비용을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돼서 물가값이 쌌던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근에 겨울에 뭐 했어? 다 어디 놀러 갔어? 일본은 놀러 갔잖아. 일본 물가가 싸가지고. 근데 일본 물가가 싸가지고 놀러 갔던 게 아니라 일본이 자기네 나라로 들어오는 임대료를 그걸 갖다가 풀어서 경제를 갖다가 돈이 이게 엔화가 올라가지 않도록 처리해 준 거야. 그러니까 국가적인 대응이 거기는 잘 됐던 거지 사실. 그래서 선진국인 거야. 일본이 싫지만 잘하는 건 잘하는 거니까. 자, 잠깐 10분 뒤에 우리 또 봅시다. 잠깐들 쉬고 와. 저게 터지면 세계가 터지면 기울어진 거 없어요. 네. 기울어진 게 아니고 일본이 기울어져. 시스템 어떤 식으로 하는